스카이 스포츠가 팬들이 마두에케 영입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제 첼시에서 아스널로 영입이 거의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가 다뤘는데, 그리고 이제 팬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번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이 마두에케 영입 추진을 했을 때 팬들 사이에서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스카이 스포츠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만 5천여 명의 응답자 중에 70%가 마두에케의 영입은 좋지 않은 영입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일부 팬들은 심지어 이적 반대 청원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좌절감은 아스널이 또 다른 첼시 선수 영입에 나선 데에서 비롯되는데요. 마두에케는 지난 6년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이적한 7번째 선수가 됩니다. 다비드 루이스, 윌리안, 스털링 등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혀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적에서 더 큰 이적을 본 쪽은 명백히 첼시입니다. 비교적으로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는 하베르츠조차도 팬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하베르츠에게 지급된 6,500만 파운드 이적료는 이적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며 마두에케에 대한 5,200만 파운드의 지출은 더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첼시가 2023년에 2,900만 파운드의 마두에케를 영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이죠. 이러한 가격은 특히 마두에케가 주로 사카와 같은 포지션에서 뛴다는 점에서 의문을 자아내는데요. 아스널 팬들 입장에서는 마두에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경기력으로 그의 몸값이 70%나 뛴 이유가 납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득점력이 부족한 것도 불만 요인 중 하나인데요. 마두에케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6대2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전체 32경기에서 단 7골 3도움에 그쳤습니다. 시즌 퍼포먼스 중에 최악의 기대 득점값을 보여주는 거죠. 마두에케를 봐보면 9.66 기대 득점을 가지고 있는데 7골밖에 못 넣고 마이너스 2.66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단순한 변동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마두에케가 기대 득점 대비 실득점이 낮은 첫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아스널은 이러한 수치가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격력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그의 위협적인 존재감에는 의심을 여지가 없습니다. 마두에케는 지난 시즌 비페널티킥 기대 득점 플러스 기대 도움 합계해서 90분당 수치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상위 15위에 들었습니다. 90분당 수치 수에서는 상위 10위, 상대 박스내 터치 수에서는 무려 5위를 기록했죠. 긴 다리에 직립형 체형을 가진 마두에케는 미적으로 막 아름다운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뛰는 스타일이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빠르고 효과적인 드리블러이며 직선적인 돌파는 수비를 무너뜨리거나 트랜지션 상황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90분당 드리블 이후 슈팅으로 이어지는 슛 엔딩 캐리 항목에서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63회고요. 성공 드리블은 평균 1.98회로 사카 2.13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며 마르티넬리 1.29, 트로사르가 가지고 있는 1.34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예요. 그러면 마두에케에게 계속 생기고 있는 의문점이 있죠. 사카의 백업인가 아니면 왼쪽 윙어인 마르티넬리 경쟁자인가? 물론 마두에케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예요. 사카가 이미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만큼 마두에케가 그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마두에케는 사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널이 단순한 백업을 위해 5천만 파운드를 쓴 것일까요? 그것도 사카 외에도 은화네리 같은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 트로사르가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두에케는 왼쪽 윙어 자원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마두에케가 시도한 대부분의 슛과 찬스 창출은 대부분 오른쪽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왼쪽에서 한번 성과를 봐볼까요? 아스널 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최근까지 마두에케는 주로 오른쪽에서 활약을 해왔으며 첼시에서 왼쪽에서 선발 출전했을 때는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경기도 있었죠. 지난 4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픽포드에게 여러 차례 세이브를 유도했으며 리버풀전에서도 위협적인 드립을 보여줬습니다. 슬롯 감독은 그 경기 후 이전에는 보지 못한 유형의 드리블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토마스 투엘은 마두에케를 왼쪽 윙어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안도라와의 월드컵 예선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요. 다만 여전히 예시를 들 수 있는 샘플 경기 수가 적다는 점이겠죠. 마두에케는 PSV 에인트호번 시절부터 오른쪽에서만 뛰어왔으며 첼시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 중 왼쪽에서 뛴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뛴
개인 포지션을 봐보면 오른쪽 윙어에서는 거의 3,500이 넘는 경기를 소화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는 왼쪽은 다소 적죠. 이거를 아스널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두에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력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마두에케는 왼쪽 측면 능력 외에도 근성과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받습니다.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은 그를 가장 많이 기용한 윙어였지만 태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마두에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며 지난 12월 풀럼전에서 선발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에버튼전에서 니콜라스 잭슨과 벌인 페널티킥 다툼은 마두에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죠. 그러나 마두에케를 지도했던 코치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술 훈련 전문가 사울 아이작손 허스트는 마두에케는 멘탈리티 몬스터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실제로 마두에케는 토트넘 유스팀을 떠나 PSV로 이적하며 발전을 선택한 바 있죠. 잉글랜드 유소년 대표팀 시절 그를 지도했던 또 다른 코치는 그는 매우 순수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선수라며 코치들의 조언을 잘 따르고 성장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며 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전 기자회견에서 마두에케는 수비적으로도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라며 그를 극찬한 바 있죠. 아르테타 감독은 마두에케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로 성장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료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큰 영입이죠. 팬들의 이 의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두에케는 양 측면 모두에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잠재력을 갖춘 선수이며 23세의 나이는 아스널이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을 조금 첨가를 해보자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은화네리는 아스널 내부에서 디에슬레틱에서 말한 칼럼에 따르면 애초에 사카의 대체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웨데고르 미드필더 자원의 대체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미드필더 자원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호두리구의 영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두에케 그리고 다음에 에제를 영입하게 된다면 나름 합리적인 이적료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은화네리가 잘한 거는 맞긴 하지만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이 흔들렸을 때 사카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사카에게 분명히 휴식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카이 스포츠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스널에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